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 음악으로만 봤을 때 대중성 제일 있다고 봐요. 팝락 장르도 정말 수준 높게 잘 뽑아낸다. 점점 계속 찾아듣게 되고. 맞아요. 유독 좋아하시네. 되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을 만한 색깔의 음악들을 많이 합니다. K-pop 앨범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좀 따라가기 벅차네요 저희가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일린 얘기할 수도 있고 막. 오늘은 K-pop 그래서 숨은 보석편이라고 해가지고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는 남자 아이돌들을 할 건데 서국자님의 마음을 흔들어놨던 에피즈. 네 엑스디너리 에피즈. 히어로즈. 이 그룹이 왜 마음에 드셨는지. 일단 락을 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넓어져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친근감이 들고, 왜냐면은 굉장히 불모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락이라는 장르가. 근데 그거를 붙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기특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좋고, 게다가 좀 데이식스랑은 결이 좀 다른, 그러니까 같은 소속사긴 한데 데이식스가 좀 더 대중적인 어떤 팝 락을 추구한다면 에피즈는 좀 더 실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엑스롬의 노래를 접하고 나서 이분들의 초기 작사부터 쫙 들어봤어요. 미니 앨범을 쫙 들어보니까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들이고, 우리도 팝 락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대중적인 락을 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어떤 자신감과 그런 것들이 그 미니 앨범 곳곳에서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숨은 내공의 실력자들 같다라는 느낌이 또 들어서 더 좀 깊게 좀 빠져드는 또 그런 매력을 가진 팀 같아요. 기억에 남는 좀 추천할 만한 곡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락 발라드 전집을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락 발라드를 정말 맛깔스럽게 잘 뽑아내더라고요. Good Enough라는 곡 꼭 필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XH World 75라는 노래가 있어요. 연주곡인데 이거 들어보면 약간 건즈 앤 로지스의 락 발라드 느낌을 그 느낌이 나기도 하고, Night Before the End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도 락 발라드로서 정말 괜찮은 곡이고, 이번에 엑스룸도 마찬가지고, 한 축이 이제 이런 어떤 감성적인 어떤 락 발라드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팀이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펑크 락으로 시작했더라고요. 해피 데스데이라든가 뭐 테스트 미라는 게. 근데 이 락 장르 중에서도 펑크 락이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좀 먹히기가 좀 힘든 장르거든요. 왜냐면은 완전히 직선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쫙 질주하는 스타일의 곡이 펑크락인데, 보컬 스타일도 그렇고 악기 연주 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질러나가는 스타일의 곡은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멜로디컬한 어떤 그런 곡들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어떤 가요나 팝팬들한테는 약간 좀 생경하게 들리고 생소하게 들리는, 그럴 수 있는 장르인데, 그걸 과감하게 채용했다가 또 보면은, 그러니까 프리킹 배드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80년대 하드락 바이브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로스트 앤 파운드라든가 이번 앨범의 보이저라는 곡도 그렇고. 진짜 많이 들으셨네요. 전 진짜 빠졌어요. 그래서 팝 락 장르도 팝 메탈 장르도 정말 수준 높게 잘 뽑아낸다. 점점 계속 찾아듣게 되고. 맞아요. 유독 좋아하시네. 들어보세요. 진짜 추천합니다. 나도 그래서 좀 들어보긴 했어요. 일단은 뭐 아이돌하고 락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락 밴드들 보면은 멤버들별로 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어떻게 보면 보컬은 보컬만 하고, 뭐 베이스 잘 치는 사람은 베이스 치고 기타 치고 드럼 그쵸. 치는데, 이게 아이돌 씬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데이식스도 마찬가지고 이 멤버 수가 6명이잖아요. 이분들은 노래를 다 잘합니다. 맞아요. 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하고 맞아요. 각자 막 화음을 쌓고 이런 것들까지 다 되는 분들이, 게다가 뭐 외모도 되게 준수하시고 그런 진짜 분들이, 순정만화 남자 예, 주인공. 보통은 기타 치는 사람들은 노래가 안 되거나 드럼 잘 치는 사람들은 노래가 안 되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이돌 씬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야 싶은 거야.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기캐. 예, 그렇다고 뭐 연주가 좀 부족하나,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뭐 아이돌 씬에서 락한다고 그러면 락 팬들이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아이돌 씬에서 락을 한다 치면은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맞아요.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멤버 구성을 보니까 기타가 2대, 뭐 건반이 2대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은 뭐 3인조, 4인조로 구성된 락 밴드들보다 사운드가 되게 풍부합니다. 더블로 나오다 보니까 그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도 막 두 명이 같이 치다 보니까 막 되게 다채롭게 펼쳐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JYP에서 나온 락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식스랑 비교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대중적이에요. 데이식스가 왜 더 대중적이냐 하면은 뭔가 좀 더 청춘의 냄새가 나고 멜로디나 이런 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한 느낌이 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좀 더 메탈 쪽에 가깝죠. 좀 약간 네. 굵어요. 선이 굵고 멤버 수도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적으로 좀 더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 그 비슷한 결은 느껴지긴 해요. 데이식스처럼 멜로디컬한 락이고 아이돌 신이다 보니까 그런 색깔이 느껴지긴 하는데 데이식스보다 조금 더 굵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팝메탈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도 말이죠. 80년대 팝메탈이라고 그러면은 그때도 메탈 좋아하시는 형님들이 욕을 엄청나게 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뭐 메가데스, 메탈리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80년대에 굉장히 잘생긴 보컬이 나오는 뭐 본조비라든지 스키드로우라든지 이런 밴드들은 저거 무슨 아이돌 저거 무슨 락을 망치는 놈들 이러고 욕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음악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팝메탈이라고 해서 되게 본조비 노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보셔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 락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대중성이 많이 들어간 락이에요. 스타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막 보컬들이 막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하던 그룹이다 보니까 그때 8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팝 메탈 밴드들의 그런 DNA를 가지고 와서 아이돌 씬에 펼쳐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 아까 쭉 뭐 들어봤던 음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들어봤거든요. 되게 음악이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더라고. 약간 데이식스 같은 경우는 데이식스가 하는 음악들이 하나의 그런 색깔로 좀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데 이분들은 되게 막 옛날 그런 약간 하드한 스타일도 하셨다가 감성적인 록도 하셨다가 또 다른 데이식스 같은 것도 하셨다가 되게 멤버도 많고 다 연주도 잘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어떤 것들은 뭐 건반이 좀 위주가 된 스타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들은 또 기타가 되게 세기도 하고 되게 다채로운 음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좋았어 나도. Good Enough. Good enough. Good Enough 진짜 좋더라고. Good Enough 이거는 약간 감성적인 필청입니다. 필청. 북유럽 브리팝 같은 느낌도 좀 나면서 필청이에요, 후반부에는 좀 세지는 게 되게 진짜 잘하시는 분들 같더라고. 그 노래 자체만 듣고 봤을 때.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냐면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80년대 그 선배 락 그룹들의 음악을 굉장히 이 멤버들이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흡수를 너무 잘했고 펑크 락으로 출발했지만 그 하나의 어떤 장르 범주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들 스스로가 능력치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것도 우린 잘할 수 있어 저것도 잘할 수 있어 이게 미니 앨범을 쫙 들어보시면 곳곳에서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오마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음악이 어떤 많이 느낌들을 들어가 있지. 또 발견하고 듣는 재미가 있는 그룹이더라고요. 대충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되게 준수하게 그러니까 락 팬들이 뭐라고 제가 보기엔 깔 수가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실력자들입니다. 완전히 부합했고, 그러니까 첫 곡이 헬륨 벌룬인가? 헬륨 벌룬하고 엑스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정성이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서정적 멜로디가 좀 느껴지는 그런 락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 팀인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굉장히 잘 해내고. 그리고 전 이번 앨범에서 또 보이저라는 곡이 지금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보이저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팝메탈 장르로서 굉장히 또 딱 단박에 좀 귀에 좀 꽂히더라고요. 나머지 뭐 노크 키즈존이라든가 헐소굿이라든가 라이자이 라이즈는 기존의 어떤 이들이 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거친 이런 것들을 또 유지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도 좀 할 수 있어라는 걸 또 약간은 좀 보여줬던 그런 앨범이지 않았나 싶어요. 열심히 들으셨네요. 좋습니다. 저걸 보이저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보야제. 보야제예요? 저 어느 나라 말인가요? 그렇군. 보야제. 저는 솔직히 이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타이틀이 제일 좋았어요. 되게 사운드가 빈 곳이 없고 이게 믹싱을 엄청나게 잘한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빈 틈이 없어요. 드럼 진짜 잘 친 겁니다. 이거. 맞아요. 드럼을 잘 쳤다고 괜히 잘 쳤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락에서 드럼이 제일 중요해요. 드럼하고 기타죠. 드럼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인데 보통 락을 이렇게 들어보시다 보면 약간 날카롭게 이렇게 찍히는 게 있고 되게 무겁게 망치로 때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중간쯤에서 뒤에서 따발총을 쏘는 것 같아. 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근데 이거 치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게 트윈 페달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양발을 다 킥드럼을 서양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무슨 히어로들이 모인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드럼 치는 사람이 들으면서 내가 뭐가 떠올랐냐면 건일 씨인가? 건일 씨. 것 같은데. 그 어벤져스 보면은 헐크가 헐크 버스터 입었을 때 있잖아요. 이만해진 다음에 총을 막 쏠 때 있는데 약간 그거 같아. 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가는데 되게 강조됐어요. 드럼 사운드가. 판메탈이 매력적인 게 기타와 드럼의 어떤 묵직하면서도 날카롭고 그런 사운드인데 이거를 멜로디컬하게 또 이렇게 멜로디를 입히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쾌감이 좀 일으켜지거든요. 그리고 판메탈하던 밴드들도 뭐 이렇게 대중적이라고 하긴 했지만 연주 되게 잘하는 밴드들도 많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데프 레파드라고 있거든요. 오, 데프 레파드가 그래, 그 느낌 난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드러머가 다쳤나 그래가지고 막 맞아요. 한쪽밖에 못 썼나. 네, 하여튼 맞아요. 드럼을 진짜 잘 치시고 다른 부분들도 되게 연주가 좋은 밴드고 이 팀 칭찬하고 싶은 게 여기 메인 보컬이 주연 씨랑 정수 씨인가 맞죠? 두 분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딱 들으면 단순히 그냥 고음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다 차원이 아니에요. 헬륨 벌룬이라든가 엑스룸이라든가 이런 곡들을 또 잘 들어보면 이 고음을 굉장히 서정성 있게 감성적으로 또 표현을 또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해내요. 그런 매력이 또 있는 팀. 정규 2집 어떤 식으로 좀 곡 트랙들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진짜 각 잡고 락 발라드 전집을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니까요. 헬륨 벌룬처럼 약간 브리티시 발라드 같은 느낌을 내는 곡서부터 해서 발라드 정통 락 발라드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죠. 뭐 옛날 스타일도 네, 하고 맞아요. 뭐 그런 스타일도 하고 맞아요. 그래도 또 괜찮겠네요. 저는 그렇게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넘어가 주면은 훨씬 더 각인이 되면서 대중적으로 좀 더. 네. 다음은 플레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은 알파에서 오메가가 멜로디예요, 멜로디. 우리는 멜로디에 다 그냥 힘을 쏟겠어. 이게 막 확 드러나는 그런 팀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칼리고 파트 1, 파트 2 앨범 제가 전곡을 다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라디오에서 매일 선곡해도 무방할 정도의 저 전곡이라고 이미 생각합니다. 많이 틀었다니까. 네. 이게 멤버들이 프로듀싱까지 다 한대요. 네네. 독특한 컨셉이어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음악을 들어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음원 차트에서 성적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음악을 제대로 안 들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거야. 차트에서 아무리 좋았더라도 이 히트곡으로 자기가 막 라디오에 신청해서 듣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되게 저평가된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컨셉이 벽이 돼서 음악을 제대로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다면은 제가 보기엔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그룹이라고 완전히 생각하고 달라지죠. 멜로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 음악으로만 봤을 때 대중성 제일 있다고 봐요. 멜로디뿐만 아니라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을 만한 색깔의 음악들을 많이 합니다. 대쉬 이런 것처럼 셌다가 뭐 비비유유 이런 것처럼 되게 밝았다가 이런 것도 할 줄 알면서 발라드도 다 잘하고 앨범을 쭉 들어보시면은 귀에 그렇게 거슬리는 노래가 제가 보기엔 한 곡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번 앨범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에 나왔던 앨범들은 그냥 차트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몇 번 듣고 말았다 치면은 이번 앨범은 되게 자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에서 심지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수록곡들 중에 한 3곡인가를 들었어요. 오. 모르셨을 거야 아마 국장님은. 저 꽃송이들의 퍼레이드를 한번 틀었고요. 아카펠라. 네. 굉장히 좋더라고. 저 뒤에다 스위스로 붙이니까 찰떡같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본 세이비지 타이틀곡 한번 방탄소년단 붙여서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는 마지막 트랙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가 뉴잭 스윙이죠. 뉴잭 스윙인데 약간 시티팝 느낌 나면서 되게 레트로하게 멜로디도 되게 좋아요. 저 노래는 그냥 이거 아이돌 그룹 노래라고 누가 얘기 안 해주면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솔씨랑 부른 저것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이 1, 2, 3, 4, 5가 뭐 이렇게 좀 거슬리는 게 하나도 거슬리는 없어요. 게 하나도 다 없고, 좋아요. 뭐 장르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타이틀곡은 약간 센 스타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나머지 노래들 라디오에서 되게 자주 틀어도 되고 사람들이 틀어도 좋아할 만한 노래들인 것 같아요. 전작 파트 1도 보면은 크로마 드리프트인가요? 굉장히 세련된 R&B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것 같다는 뉴잭 스윙, 꽃송이들 퍼레이드는 아카펠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들의 음악을 또 특히 이번 앨범을 잘 들어보면
약간 레트로 감성까지 다 맞아요. 머금고 있어요. 예, 특히 너무 90년대 가요. 90년대 가요의 느낌을 현재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는 그룹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분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cm 원곡이 있어요. 이 밤을 빌려 말해요를 이분들이 리메이크한 게 있는데 들어보시면 완전히 90년대식 R&B예요. 그거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해석해서 잘 풀어내서 잘 불렀어요. 저는 오히려 원곡보다 더 나아요. 저희 같은 아재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지. 예, 또 이런 90년대 레트로 감성까지 굉장히 잘 품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는 버추얼 아이돌이고 10대들 뭐 젠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 요소인데 오히려 나는 의도적으로 그거를 배제하고 음악만 들었을 때는 음악 자체는 우리한테도 되게 맞는 음악이거든요. 완전히 맞아요, 사실. 우리 1, 2, 3, 4, 5번이 장르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약간 이게 결이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나는 막 015B 같은 그룹도 생각나요. 음악 프로듀싱 하는 것들 보면은 곡 배치나 이렇게 다양하게 가는 것들이 015B나 토이 같은 경우는 그 프로듀싱 그룹이었잖아. 그런 사람들 같은 느낌도 좀 나면서 그러니까 음악들이 괜찮게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이거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니까 저는 자꾸만 그 사자 보이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자 보이스가 계속해서 활동했다면은 요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계속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 멤버들도 혹시 좀 아세요? 저희가 아직 이 멤버들을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 혹시 저희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그 멤버 추천해 진짜 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좋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하고 라디오가 콜라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니까. 여기는 완전 비주얼 컨셉트의 최전선에 있고 우리는 정반대에 있는 건데 뭔가 콜라보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디오에 출연은 몇 번 하셨더라고.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디오를 테마로 한 노래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런 영상을 활용해서. 추진하시죠. 전화번호 주세요. 저기 기획사. 아니죠. 번호를 모르잖아. 아니면 찾으셔야죠. 이거 보시면 좀 찾으셔야죠. 네. 연락 좀 주세요, 사장님. 네. 포르티스로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Red. 장르가 힙합과 좀 록을 좀 이렇게 뼈대가 힙합인데 거기에 이제 락의 질감을 입혔다라고 보면 되죠. 제가 그래서 그게 뭔가고 저기 홍 박사님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게 장르적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힙합인데 우리가 클래식하게 듣던 힙합 장르가 아니라 요즘에 그러니까 해외 팝신에서 유행했었던 예를 들면 뭐 트래비스 스캇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비트가 되게 디스토션 같은 게 많이 먹혀 있고 보컬 같은 경우도 이게 랩이 우리가 클래식하게 듣던 힙합의 랩이 아니라 뭐 오토튠 같은 거 막 먹여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트랩과 뭐 트랩 장르. 레이지 뭐 이런 장르가 있대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 것 같아. 이 코르티스란 그룹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힙합 장르 중에서도 이 트랩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소화해내는 그룹이더라고요. 트랩이 808 베이스에 그다음에 드럼 보시면 이게 하이햇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두들기면 착착착착착착착착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묵직한 808 베이스음에다가 이 하이햇 소리를 덧입혀가지고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트랩이라는 장르의 기본 뼈대거든요. 이번에 TNT 곡에서 그게 또 여실히 좀 잘 드러나고 있고. 전 작년에 들었던 거랑 올해 들었던 거랑 되게 약간 결이 좀 다른 게 느껴져. 작년에 나왔던 코리티즈 1집 같은 경우는 아까 락 얘기를 하셨던 게 락하고 사이키델릭 스타일의 그런 사운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던 앨범이었어. 그리고 뭐 조이 라이드 같은 경우는 홍 박사님도 그때 그러셨는데 포스트 말론 느낌도 나고 고나 와슈원트 같은 경우는 약간 락 사운드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저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어떤 노래? 룰러바이. 저거는 또 완전 다른 결의 노래였어요. 그 앨범 자체도 되게 신선했고 아이돌이 되게 이런 거를 하네 하고 되게 즐겨 들었던 앨범인데 이번에는 약간 많이 다르던데 제가 듣기엔. 아까 젠지 얘기하셨는데 어른들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최근에 가장 꽂힌 노래가 저거거든요. 레드 맨날 따라 부르고 있어요. 왜 힘드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르 있잖아요. 그 해외 힙합의 그 장르가 여기서는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아마. 비트도 그렇고 1집보다 더 세게 흘리고 막 잡음 많이 들어간 디스토션 많이 들어간 사운드가 들어가가지고 듣기에는 너무 거친데 좀 불편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선공개됐던 싱글 저 레드 같은 경우는 이 앨범 전체에서는 그게 가장 옅었다고 보고 중독성이 있는 게 여기 나오는 신디사이저는
80년대예요. 뉴웨이브에 뉴웨이브. 데드 오 얼라이브나 뭐 블루 먼데이, 뉴 오더나 뭐 펫샵 보이즈처럼 그거예요. 둥다둥다 이게 90년대도 아니야. 거의 80년대로 간 사운드고 이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완전히 대놓고 레트로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옷차림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아이돌들이 돼서 무대도 찾아봤는데 보통은 무대 의상 입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 어디 저 80년대 90년대 그 친구들이 입던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노래하더라고. 그게 매력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에요. 날것. 꾸미지 않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레드레드에 지금 정확한 게 이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깔리는 신스 중에 주된 뼈대가 뭐냐면 말씀하신 뉴 오더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블루 먼데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83년인가 4년도에 나온 곡인데 팝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곡이거든요. 이 그룹이 락 장르랑 신스를 좀 결합시킨 어떤 그런 곡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90년대 넘어가서 하우스랑 테크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념비적인 곡인데 세상에 그 곡을 오마주해서 레드레드에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건 일렉트로닉 힙합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친근하지 맞아. 하는데 약간 친근했어. 듣고 처음에 듣고 베이스의 세상에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이 친구들이 이거는 오마주를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이 곡에서 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 가지고 반갑기도 했고 그런 발견하는 재미에서 굉장히 하여튼 재밌게 들었던. 저는 이 친구들은 그 무대 같은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날것이라고 하면 사춘기 소년들이나 약간 이 멤버들도 10대들이 많던데 너무 이렇게 노는 것 같이 보이면은 사실 좀 어른들이 보기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너무 불량스러운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거의 몇 번 봤는데도 크게 안 느껴져요. 옷도 되게 친근한 제가 좋아하는 저기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에 나오는 그런 패션이에요. 그거를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입고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나는 좀 귀여웠어. 저도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거 아셨어요? 저 보십시오. 이 정도로 어릴 줄은 2000 몰랐고 제가 입사가 2008년인데요. 제 회사 들어갔을 때 저 태어나셨네? 제가 결혼했을 때 태어나셨네. 아빠요. 아들아. 아들들이야 아들들. 아들아. 이 그룹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신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돌에서 시작해가지고 솔로로 성장해서 한 명의 어떤 뮤지션 아티스트로 다들 되실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택댓에서 시작해서 훌륭한 한 명의 멋진 아티스트가 됐던 로비 윌리엄스처럼 그리고 로비 윌리엄스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고 그러면서도 팝 트렌드를 쫙 이끌어갔거든요. 그런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는 멤버들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계열이면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그쵸, 그렇고 해리 맞아요. 스타일스도 그렇긴 맞습니다. 한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보컬 멜로디 위주의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뼈대가 힙합이다 보니까 GD 같은 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뮤직비디오가 아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게 우리 고딩 때 데딩 때 저러고 놀았어요. 저런 곳에서. 그렇지. 정말 그리고 저 카메라 워크도 옛날 유행하던 거야. 막 이렇게 또 데려가지고 약간 슬로우 거는 것도 옛날 느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가 저분들과 닮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저러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러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동대문 가서 저렇게 그렇죠. 하고, 같이 옷 입어 야, 이제 보고 밥 먹으러 사고 가야지. 라펠스타로 레스코 한다. 길거리에서 한번 춤 한번 추고. 그렇지. 저러고 놀았어요. 저러고. 그렇지. 저러고 놀았어요. 이제 막춤 추면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막 피해가고. 춤을 잘 추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막 그 뼈 이러고 추는 거야 그냥. 토끼춤 같은 거 피해가고. 구간이 안 살이셨네. 왜 여기 크셨어요? 저러 농구. 저 게임이 있었지. 그리고 맞아. 저러고 놀았어요. 저러고. 그때 브이로그네요 그냥. 아니 그래서 되게 하여튼 친근하게 되게 몰입감 있게 잘 봤다니까요. 거기다가 음악도 막 그 80년대 뉴오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번 앨범에서는 그러면 타이틀 레드레드가 제일 좋으셨어요? 레드레드가 제일 좋았고 저는 후반부에 그 왓썹이랑 블루립스라는 곡이 있어요. 뭐냐면은 왓썹은 들어보시면 굉장히 하여튼 말랑말랑한 힙합 R&B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또 가면서 로우파이 느낌도 나면서 그래서 좀 꽂혔고 마지막 곡인 블루립스는 굉장히 이게 미니멀한 팝발라드예요. 악기 구성이라든가 여백의 미가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곡들은 다 사운드가 좀 꽉꽉 채워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여백의 미를 확 살린 미니멀한 발라드가 나오니까 여운이 더 깊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왓썹이랑 블루립스가 좀 더 전 또 첫 번째 앨범에도 룰러바인가 그게 그쵸, 거의 맞아요. 끝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완전 색깔 다른 게.
저는 일단 레드가 거의 뭐 탑으로 좋은데 그다음에 요즘에 아사히 좋고 TNT 레드 아사히를 계속 돌려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크크 가면은 이제 이러면서 다시 일본으로 근데 갔다가 막, 영크크 되게 중독적이에요. 따라 부르게 돼요. 영크크. 아사히까지가 좀 괜찮더라고요. 2006년에 제일 핫한 그룹인데도 의외로 80년대 그 감성을 건드린다는 게 다들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때 그 감성을 그냥 고스란히 그냥 답습하면서 그냥 똑같이 그냥 흉내만 내면은 아마 이렇게 안 안 되는데 되는데 되게 세련되게 변주한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듣기엔 새로운 건데 이게 어쨌든 레트로한 거를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익숙했던 무슨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반갑기도 하고 일단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때도 우리가 한참 들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 잘 보면 그때 막 칭송받고 막 핫하다고 그러고 뭐 좀 주목받는 그룹이고 뭐 이런 그룹들의 음악들을 들어오면 공통점으로 이들은 비틀즈의 음악을 약간 좀 차용했네, 어떤 영향을 받았네. 그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그 80년대, 90년대 그렇지. 어떤 이때의 어떤 음악들을 좀 듣고서 자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예. 도가니 관리 잘할게. 오래오래 살아서 많이 좋은 음악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미 다 낡을 대로 낡은 사람들이고 약간 날크크, 저 느크크에 이어서 날크크. 이분들 태어나셨을 때 입사하고 결혼하고 야 이게 말이 돼요. 예.